공군 훈련소 면회소 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58세 중년 여성 최미경이 공군 장군 모자를 쓰고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면회소 담당 상사 이상우는 그 모자를 보며 비웃었죠. 여자가 무슨 공군이냐, 군대를 장난감 취급하냐고 말하면서요. 심지어 공군에서 여자 군인은 보여주기용이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훈련소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최미경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공군 훈련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최미경은 침실 옷장 앞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군 장군 모자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챙과 은색 별이 새겨진 그 모자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았죠. 최미경은 조심스럽게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묵직했어요. 그 무게는 단순히 모자의 물리적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걸어온 험난한 길,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구나. 최미경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났죠. 1985년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된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공군 장교는 극소수였고 여성이 준장까지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자를 손에 든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공군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전화 왔어요. 아들 김민호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최미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중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공군 장군 모자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휴대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공군 훈련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최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들이 공군에 입대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민호야, 훈련은 어때? 많이 힘들지?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훈련소 생활이 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죠. 괜찮아요, 엄마.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그런데 내일 면회 오실 수 있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안 갈 리 있겠니? 보고 싶은 얼굴 보러 가야지. 그런데 엄마 면회 올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오세요. 민호의 말에 최미경은 잠시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평범하게 오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알겠어. 그냥 평범한 엄마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최미경은 다시 한번 손에 든 공군 장군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오세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봤죠.
아들이 공군에 자원 입대한다고 했을 때 최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군 출신이라는 것도 하물며 준장까지 지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이번엔 정말 그냥 평범한 엄마로 가볼까? 최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공군 장군 모자에 대한 애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 이겨낸 모든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미경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로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죠. 다음 날 아침 최미경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만날지 말이죠. 결국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긴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었어요. 옷을 다 입고 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습니다. 공군 장군 모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손에 모자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최미경은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었어요. 공군 장군 모자를 쓴 순간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나는 그냥 아들의 엄마로 가는 거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최미경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군 장군 모자 안에는 자신의 시간과 명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공군 훈련소로 향하는 이 시간 동안의 드라이브는 최미경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 민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훈련소에서의 첫 한 달은 어땠을까? 동기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공군의 엄격한 훈련을 잘 견디고 있을까?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새 공군 훈련소 정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문을 지나면서 최미경은 오랜만에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라 자신의 청춘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최미경은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든 도시락, 싱싱한 과일,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제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정성으로 가득했어요. 가방을 메고 선글라스를 쓴 후 공군 장군 모자를 살짝 고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그저 아들을 만나러 온 한 어머니의 마음일 뿐이었죠. 면회소로 다가갈수록 최미경의 발걸음에는 은연중에 군인다운 리듬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법이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군인의 걸음걸이, 곧게 편 어깨, 당당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최미경을 평범한 면회객과 구별되게 만들었죠. 면회소 입구에 도착하자 몇몇 시선이 최미경에게 향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공군 장군 모자가 시선을 끌었어요. 평범한 면회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감이었죠.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최미경은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함께 어딘가 단단한 면이 공존했어요. 그 순간 면회소 안에서 한 상사가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이상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상훈 상사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말투에는 어딘가 거만한 기색이 배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최미경의 공군 장군 모자에 머물렀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이상훈은 신청서를 내밀면서도 계속 최미경의 모자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자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상훈의 질문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받은 겁니다. 직접 받았다고요? 이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군 부대입니다. 관광지가 아니에요. 최미경은 말없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고 깔끔한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그 글씨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공문서를 작성해 온 군인의 정확함이 배어 있었죠.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이상훈에게 내밀자 그는 신청서보다 최미경의 공군 장군 모자를 더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모자 때문에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 말에 최미경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자 때문이라고 하시면? 공군 장군 모자 말입니다. 그런 걸 민간인이 착용하고 들어오는 건 부적절합니다. 혹시 장난감이라도 사서 쓰신 건가요? 이상훈의 말투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최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자랑스럽게 착용했던 공군 장군 모자가 장난감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해합니다. 규정이 있다면 따라야겠죠. 최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더해진 것 같았죠. 최미경은 신청서를 다시 가져와 면회소 한쪽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군인다운 절도가 묻어났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자신이 받은 모욕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은 최미경은 공군 장군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모자 안에 담긴 무게가 새삼 크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천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수많은 편견을 이겨낸 증거였거든요. 그때 한 여성 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박지영 중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최미경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규정이라면 따라야죠. 사실 그런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상훈 상사가. 박지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동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상훈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면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모자는 잠시 보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영의 제안에 최미경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군복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지영의 질문에 최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고민했어요. 오래전에 공군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까지? 박지영이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그때 이상훈이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죠. 이상훈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모자를 벗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시든지 선택하세요. 이상훈의 말투에는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최미경은 그의 태도를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상사님, 혹시 여성 공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미경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상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여성 공군이요? 네, 여성이 공군에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이상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최미경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군에서 여성은 그냥 보여주기용 아닙니까? 실제 전투나 중요한 임무는 남성들이 담당하는 거죠. 박지영 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미경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훈은 계속 말했죠. 요즘 여성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진짜 힘든 일은 결국 남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현실이에요. 최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겪어왔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가슴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죠. 그리고 솔직히 여자가 장군 모자를 쓰고 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군대를 뭘로 보는 건지. 이상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사님. 최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은 최미경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위를 믿고 있었어요. 뭘 다시 생각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최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사님이 말씀하신 보여주기용 여성 공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최미경의 목소리에는 이제 군인 특유의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 군인들 아닙니까? 그 일반적인 여성 공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왔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우면서 실력을 증명해 왔는지 말입니다. 최미경의 말에 박지영 중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전투기를 몰 수 있나요? 무거운 장비를 다룰 수 있나요? 이상훈의 말에 최미경의 눈에서 번쩍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사님, 혹시 F-16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전문적인 질문에 이상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19,187kg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완력이 아니라 정밀함과 판단력입니다. 최미경의 말에 이상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평범한 면회객일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군 작전의 70%는 지상 지원과 정보 분석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죠. 이상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 지휘관은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부하들을 통솔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최미경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최미경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민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전화 한 통화 하겠습니다. 최미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번호를 누르며 최미경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20년 넘게 공군에서 복무한 지휘관의 표정이었죠. 국방부입니다. 자문관실로 연결해 주세요. 이상훈과 박지영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박지영은 최미경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항공정책 자문관 최미경 준장입니다. 최미경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해온 고위 장교의 목소리였어요. 현재 공군 훈련소 면회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감찰팀 파견을 요청합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박지영 중사는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어요. 준장님, 죄송합니다. 박지영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과 면회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공군 훈련소장실도 연결해 주세요. 최미경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훈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훈련소장님, 최미경 준장입니다. 네, 현재 면회소 앞에 있습니다. 최미경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이상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준장이었다면, 그것도 국방부 자문관이라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면회를 왔다가 심각한 성차별 발언을 들었습니다. 여성 공군을 보여주기용이라고 표현한 상사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훈련소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경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즉시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찰팀과 함께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미경은 이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상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이상훈은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약 20분 후 면회소 앞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차량, 훈련소 지휘부 차량, 그리고 헌병대 차량까지. 평소 조용하던 면회소 앞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공군 훈련소장인 김정호 대령과 감찰실의 이철수 중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미경을 찾아 빠른 걸음으로 면회소로 향했어요. 최미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공군 장군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 강해 보였죠.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정호 대령은 최미경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준장님,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대령님,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통제할 줄 아는 고위 지휘관의 모습이었어요. 김정호 대령은 즉시 이상훈을 불렀습니다. 이상훈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이상훈 상사, 현재부터 직무 정지입니다. 즉시 중대로 복귀하여 대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미경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못했어요. 그때 멀리서 한 젊은 공군이 빠른 걸음으로 면회소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죠. 갑작스럽게 중대장실로 호출받았고 그곳에서 즉시 면회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면회소에 가까워질수록 최미경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호가 면회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주변으로 훈련소장과 여러 고위 간부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잘 지냈니? 최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김정호 대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민호 이등병, 내 어머니는 공군 예비역 준장이시다. 우리 공군 최초의 여성 준장이시고 현재는 국방부 항공정책 자문관으로 계신다. 민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니가 준장이셨다고요? 최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물기가 맺혔죠.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방식으로 아들에게 알려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단다, 민호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는 그저 너의 엄마일 뿐이야.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혼란,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내가 내 그림자가 아닌 너 자신만의 빛으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스스로의 길을 걷기를 바랐어. 최미경의 말에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둘은 더 이상 준장과 이등병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와 아들이었을 뿐이죠.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민호의 말에 최미경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특별 면회실에서 최미경과 민호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승진해 나갔던 과정, 그리고 마침내 공군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말이죠. 엄마가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여성 생도가 정말 적었어. 한 기수에 10명도 안 됐지. 최미경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전투기를 몰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 공군을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지. 민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장까지 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했어. 편견은 말로 깨트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깨트리는 거거든. 최미경의 말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항공전술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을 때가 기억나. 처음에는 누구도 여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과가 증명해줬지. 면회 시간이 끝난 후 최미경은 훈련소장실에서 김정호 대령과 심도 있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감찰실의 이철수 중령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미경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면회소를 포함한 모든 부대 시설에서의 민원 응대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해요. 김정호 대령은 최미경의 제안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둘째, 모든 간부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철수 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성 군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들이 이뤄낸 성과들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해요. 최미경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 교육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부하를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끌어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상훈 상사에 대한 처분도 논의되었습니다. 최미경은 처벌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어요. 이상훈 상사도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는다면 충분히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관대하시군요. 김정호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상사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발전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겠죠. 최미경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리더십 교육,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멘토링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김정호 대령은 즉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장님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간부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면회소 운영 지침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 최미경은 다시 한번 공군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민호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여전히 같은 공군 장군 모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자를 당당하게 쓸 수 있었어요. 훈련소 정문을 지나면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예전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고 면회소로 가는 길에서 만난 몇몇 공군들이 최미경을 알아보고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젊은 소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최미경은 미소로 답했죠. 안녕하세요. 훈련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요즘 교육 내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면회소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지영 중사였어요. 그녀는 최미경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다시 오셨군요. 김민호 이등병은 이미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영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사님. 그런데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지영은 최미경을 면회실로 안내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장님이 다녀가신 후 부대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든 간부들이 3일간의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성인지 교육, 리더십 교육, 그리고 실제 사례 연구까지. 최미경은 그 말을 듣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성 군인들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교육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 전쟁 때부터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재 여성 공군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박지영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면회소 운영 지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면회객의 복장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상사는 어떻게 됐나요? 최미경의 질문에 박지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지난주에 복귀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교육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새로운 지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지영은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성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해서 어색할 정도입니다. 최미경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지영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장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장님을 뵙고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네, 항공 관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준장님처럼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최미경은 박지영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뜻깊었어요. 면회실에 도착하자 민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몇몇 동기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친구들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민호의 동기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장님. 민호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큰 영감이 되셨습니다. 여성도 얼마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은 젊은 공군들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최미경과 민호는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사이 민호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지난달 일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민호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군사학 시간에 여성 군인의 역사에 대한 특강도 있었고, 리더십 교육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최미경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상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로?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상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미경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도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어머니, 제 동기들도 모두 달라졌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준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대할지 몰라 했어요. 혹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꿈과 목표를 갖게 됐거든요.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해요. 민호는 잠시 멈춘 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자신만의 빛으로요. 최미경은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바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면회가 끝나고 최미경이 면회소를 나설 때 박지영 중사가 배웅했습니다. 준장님, 떠나시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지영은 최미경을 면회소 벽면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군 정신 선언문. 그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공군은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진정한 공군의 강함은 개인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힘에 있다. 공군의 자부심은 계급장이나 모자에 있지 않고 그것을 착용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있다. 최미경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훈련소장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전체 간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훈련소의 새로운 전통이 될 거예요. 박지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훈 상사님도 이 선언문을 가장 열심히 외우고 계세요. 차에 오르기 전 최미경은 마지막으로 공군 훈련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 이제는 아들 민호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미경은 공군 장군 모자를 다시 옷장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모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과거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몇 주 후 최미경은 국방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군 훈련소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이 전 공군 부대로 확산되기로 결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최미경이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최미경은 혼잣말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지영 중사님이 장교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훈 상사님은 모범 부사관으로 선발되셨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됐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훈련소가 성평등 모범 부대로 선정되어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는데요. 최미경은 그 소식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요. 민호는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전역하면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진짜 공군이 되고 싶습니다. 최미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엄마는 언제든 응원할게.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걸을 길은 엄마의 길이 아니라 너만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최미경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공군 훈련소에는 새로운 전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매년 한 번씩 공군 정신의 날을 정해서 성평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념일에 최미경이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젊은 공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최미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최미경은 단상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동료를 일으켜 세우며 정의로운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공군의 자부심은 계급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와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젊은 공군들이 최미경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다짐이 가득했어요. 준장님, 저도 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 여성 공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처럼 되지 말고 너만의 길을 걸어가렴. 그것이 더 멋진 일이야. 최미경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상훈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미경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준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사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거든요. 이상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최미경은 민호와 함께 훈련소를 나섰습니다. 민호는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저도 언젠가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렴. 그것이 가장 진실하고 힘있는 이야기가 될 거야.
차에 타면서 최미경은 다시 한번 공군 훈련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자신의 과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엄마가 가장 바라는 일이야. 최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민호는 정말로 공군 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은 소위로 임관하여 항공관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이상우는 원사로 진급하여 후배 부사관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의 용기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공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어느 날 최미경은 공군 장군 모자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모자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였어요. 진짜 강함은 혼자만 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최미경은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보관했어요. 언젠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을 위해서 말이죠. 최미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만든 작은 파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미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